두 발은 나무 토막처럼 굳어버렸고 두 손은 손가락 하나도 들 힘이 없다. 건강하던 이들을 순식간에 무너뜨린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 원인은 우리 머릿속 깊은 곳 뇌에 있었다. 24시간 치열한 사투가 벌어지는 대한민국의 2차 병원. 진단에서부터 약물 치료까지 끊임없이 치료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는 신경과 전문의들을 만나본다. 대구광역시의 한 신경과 전문병원에 환자가 이송되어 왔다. 호출을 받고 급히 발걸음을 재촉하는 신경과의 이재봉 과장. 그가 찾은 곳은 다름 아닌 응급실이었다. 급성 뇌경색 환자의 진단이 급하기 때문이다. 환자의 상태는 과연 괜찮은 것일까? 4월 10일 날 뇌경색 진단받고. 어머님이 느끼기에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으세요? 왼쪽 팔 한번 들어볼까요, 어머님? 자, 들어볼게요. 자, 어머님 옆으로 이렇게 좌우로 움직여볼까요? 하나, 둘, 셋. 전혀 안 되세요. 자, 다시 힘 한번 줘볼게요. 자, 발목 위로 한번 제껴볼게요. 문제를 일으킨 건 환자의 뇌혈관. 밑으로. 뇌혈관이 막히게 되는 뇌경색이 오면서 환자의 몸에 마비가 생겨난 것이다. 자, 어머니 혀 한번 내밀어 볼게요. 그런 환자에게 끊임없이 증상을 물으며 운동신경을 감지해내는 것이 이재봉 과장의 몫이다. 마비가 많이 심하신데 일단 사진을 봐야 되겠지만은 이 겉으로 보이는 왼쪽 팔, 다리 마비뿐만 아니라 지금 보이시면 입도 돌아가 있고 혀도 한쪽으로 돌아가 있고 어머님이 물이나 음식을 마실 때도 이 사례가 걸린 거는 안에 있는 삼키는 근육에도 마비가 같이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물 먹으니까 한번 캑캑하긴 그렇죠. 하더라고요. 야측편에 팔다리 마비랑 구음장에 해외 마비가 동반된 뇌경색증이 왔었고 바로 이제 대학병원에 가서 이제 급성기 치료, 시술이나 수술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한 후에 일단 다시 그런 걸 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서 일단은 본원적 치료 받다가 이제 아직 급성이 끝나지 않았는데 저희 병원에서 이제 급성 치료 받고 바로 재활 치료나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하기 위해서 저희 병원으로 옮겨오셨어요. 국내 최초로 신경과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이곳. 오늘도 신경과 질환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찾았다. 최고로 더 크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가지각색의 증상과 사연을 안고 찾아온 환자들. 고통으로부터 해방받고 싶은 그들의 마음을 다독여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이들 신경과 의료진의 진료법이다. 이쪽을 알겠는데 힘이 없어. 그래가 맞은 데가 56에 맞은데 60년이 넘었다. 스트레스 받으면 그러면 이런 것도 따끔따끔 나와. 잠도 잘 안 가. 더고 남기네 팔에 치며 팔에 치며 다리가 치며 머리도 좀 어지러우셔가지고 뇌경색으로 입원을 앞둔 한 환자. 지금 해머를 치는 서순천 원장의 손에는 환자의 운동신경이 감지되고 있다. 환자의 몸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자가 새벽에 갑자기 심장마비 증상이 있어서 119에 연락을 해서 바로 이제 그 가톨릭 병원에서 심폐소생술 심장이 다시 살아나고 다만 이제 심장은 살아났다 하더라도 그동안 약 한 5분 정도 심장이 정지되어 있는 그 시간 동안 그 뇌가 그 혈액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지금 후유증이 남아있는 상태로 오신 겁니다. 지금 어느 거 움직여요?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었다. 급성기 뇌졸중에 있어 장애를 입을 확률은 80%. 뇌경색 발병 후 숙명처럼 따라오는 것이 바로 후유장애다. 같이 오케이. 생각은 있는데 여기까지 잘 안 나와요. 예, 맞습니다. 예, 생각은 있는데. 예. 그래서 그것도 이제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예. 이게 아주 워낙 환자는 지금 재활치료에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있다. 동생만 진짜 어느 선까지도 아무것도 하는 거 됐으면 더 좋겠지만 끝까지 기대는 않습니다. 자기 행동 활동하는데
진짜 잘 아무 없을 정도만 되면 정말 더 이상 말할 거 없어요. 세월. 오전 회진에 나선 이재봉 과장이 입원한 한 환자를 찾았다. 얼마 전 온몸에 힘이 빠지며 마비 증상이 와 급히 병원을 찾았던 엄태순 씨. 꼭 감으시고. 그녀에게 찾아온 증상은 뇌허혈증이었다. 일시적으로 뇌혈류가 막히며 생기는 뇌허혈증은 뇌졸중의 전조 증상으로 빠른 응급처치가 필수다. 이 내밀어. 야, 쭉 내밀어. 뭐 왼쪽 얼굴 팔 전처럼 또 저리거나 뭐 그런 느낌도 전혀 없고. 뭐 일단 큰 고비는 지나갔고. 그렇다 해서 너무 안심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아직은 불안정한 시기인데 막 너무 돌아다니고 그렇게 마음 놓고 활동하시면 안 되는데. 처음에는 이 손이 이리 막 계속 지리고 벌벌 떨리고 이랬었거든요. 그건 이제는 괜찮아. 아무 시간 있어. 진짜 이 마비가 막 다 와가지고 나도 모르게 뭐 말도 못하고 뭐 지대로 넘어져가지고 우리 아들하고 아저씨가 부축해가지고 데리고 왔다 가자 소리세요. 그렇다면 신경과 질환이란 보통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사람의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리적 활동은 신경계에 의해서 지배되는데 이런 신경계에 관련되어 있는 수많은 질환들은 뇌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생겨나는 뇌혈관 질환,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줄어들었을 때 생기는 파킨슨병, 그리고 뇌의 신경세포가 손상되어 생기는 간질 등의 질환이 바로 신경과의 대표 질환이다. 다양한 질환들이 있어요. 이제 가장 크게 분류를 보면 이제 신경, 근육과 신경이 접합하는 근접합부, 그리고 근육 질환 이렇게 총 3개로 나눌 수 있고 그 각각 부위에서 관계되는 모든 질환을 다 다룰 수 있죠. 신경이라면 그 신경 지나가는 머리 쪽, 뇌도 당연히 중요할 수 있고 척추를 따라내는 척수 질환, 그리고 척수에서 갈라져오는 말초신경 질환들을 다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이 병원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질병이 다름 아닌 뇌졸중. 뇌졸중은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기 때문에 조기 발견 및 치료가 어려운 게 특징이다. 75세의 전병규 씨 역시 예고도 없이 찾아온 뇌경색 증상으로 얼마 전부터 치료를 받고 있다. 작년 겨울까지만 해도 건강하게 2발로 걷던 환자. 그는 이제 보조지팡이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네, 앉으세요, 아버님. 전부 말씀하면 드렸죠? 마음과 다르게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몸 때문에 그간 물건 하나 잡는 것도 쉽지 않았던 전병규 씨. 당장 큰 변화를 바라지는 않지만 천천히 조금씩 나아질 거란 믿음으로 그는 치료에 임하고 있다. 뇌경색으로 그래가지고 이 한쪽이 마비가 됐어요. 한쪽이 왼팔을 왼다리가 다 마비가 돼가지고 이 병원에 와서 처음에는 소대병도 받아냈어요. 건강했던 그를 쓰러뜨린 건 다름 아닌 그의 뇌혈관이었다. 우리 몸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수거하는 생명의 길. 그러나 이곳에 이상이 생기면 누구도 미래의 삶을 장담할 수 없다. 뇌졸중의 종류는 크게 2가지로 나뉜다. 뇌혈관이 막히면서 뇌조직이 괴사하는 뇌경색은 종종 마비와 언어장애를 유발한다. 하지만 한순간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치명적인 뇌졸중은 뇌출혈이다. 다행히 목숨을 건지더라도 치명적인 장애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무서운 병이 바로 뇌졸중인 것이다. 일단 내원 당시에는 이제 급성으로 혈관이 막힌 상태이긴 한데 일단은 시간적으로 3시간이 지나서 오셨고 막힌 혈관 부위도 그렇고 해서 요새 많이 초기에 치료할 수 있는 혈전 용해제나 혈관을 뚫는 시술적 치료의 범위에 안 들어가는 환자라서 이제 앞으로 재발이라든지 이런 걸 막는 약을 설정해서 약물 치료를 하였고 급성기가 지나고 난 뒤에 이제 남은 증상에 대해서 재활 치료를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록하게 좁아집니다. 조금이라도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이재봉 과장. 그는 환자가 천천히 조금씩 나아질 거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이제 다른 부위는 다 안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은 꾸준히 잘 드시고 이렇게
이상을 안 타고서 이상은 안 나오는데 그것이 활성이 안 된다. 그리고 그런 이재봉 과장의 바람처럼 전병호 씨 역시 조금씩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유로키는 그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매주 한 번 열리는 신경과의 컨퍼런스 시간. 3번 제재로는 보험이 되니까 우리가 쓸 수 오늘 있는 회의는 보험만으로 새로 나온 신약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렇게 마셨을 적에도 거의 없었는데 아직 원인도 치료 방법도 완벽하게 알아내지 못하는 병이 대부분인 신경과 질환. 너무 안 좋다든지. 하지만 이들은 도전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그 문을 두드리고 있다. 들어보시라. 아직 풀지 못한 미지의 영역을 연구하며 희망을 찾고 있는 것이다. 모든 기능이 상실되고 끝나는 것도 이제 머리에서 끝나게 돼요. 시작과 끝과 모든 것들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뇌라는 거. 또 아직도 더 뭔가 발전되고 나오는 지식이 많고 뭐 이런 무궁한 뭐랄까 끝없는 뭐 우주 같은 뭐 그런 느낌. 신경과는 마치 우리 수학에 나오듯이 우리 수학에 보면 여러 가지 방정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쓰는 그 방정식을 대입하게 되면 그 병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낼 수 있는 참으로 놀라운 그런 신경과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의사들한테는 아주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되죠. 아직 풀지 못한 미지의 영역 또한 많이 남아있는 것이 바로 신경과다. 때문에 신경과 질환은 흔히 완치가 어렵다고들 한다. 하지만 이들 신경과 의료진들은 어떤 순간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신념으로 오늘도 연구를 거듭해 나가고 있다. 그 시각 회복에 대한 간절함을 안고 재활센터를 찾은 환자들. 환자들의 꾸준한 재활치료는 회복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때문에 발병 후 2년까지는 적극적인 재활치료가 효과적이다. 전병규 환자 역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한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다. 마음과는 다르게 움직이는 몸 때문에 팔을 들어 올리는 것조차 쉽지만은 않은 상황. 하지만 지금 당장 큰 변화를 바라는 것은 욕심이라는 걸 그는 잘 알고 있다. 구부려보세요. 왼쪽에 뇌경색 들어오면서 지금 팔다리 힘이 있으신데 지금 팔에 근력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쭉 펴시고. 보면 아시겠지만 좀 동작이 매끄럽지 않죠. 구부려보세요. 부자연스러운데 반복하시면 하실수록 아마 조금씩 회복되실 거예요. 구부려보세요.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힘차게 하나, 둘, 힘. 처음엔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몸의 변화. 하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환자의 조용하지만 단단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또 다른 치료실. 이곳에서는 다시 환자가 일상생활로 복귀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작업치료가 한창이다. 환자와 치료사가 한조가 되어 1대1로 진행되는 치료. 두 사람은 한마음이 되어 새 희망을 찾아 나가고 있는 중이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치료실 한쪽에는 치매 환자의 치료를 위한 작은 방이 마련되어 있다. 어르신 오늘 날짜가 몇 월 며칠이죠? 몰라. 이번에는요 요거 잡고 여기 그림을요 여기 옆에 한번 똑같이 그려보세요. 인지기능과 기억력이 저하되어 있는 환자의 상태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검사가 시행됐다. 더 그려주세요. 검사는 SNSB라고 해서 기억력 저하가 의심되는 환자분 같은 경우에 선별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인데요. 검사 내용에는 언어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주의 집중력 아니면 시공간 능력 등 다양한 영역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노인성 치매에 있어서는 그 기억력 장애가 최근 기억에 지장을 받는 겁니다. 아주 지나간 먼 옛날에 기억들을 이야기할 때는 너무너무 유창하고 빈틈없이 잘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최근에 일어난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지 못하고 그 기억을 저장하지 못하는 것이 노인성 치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억의 저편으로 모든 것이 사라지는 치매. 그 원인은 무엇일까? 우리의 뇌는 약 1000억 개의 뇌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억이나 언어, 감정, 판단 능력 등과 같은 복잡한 인지 기능을 수행한다. 이런 뇌신경 세포들이 파괴되거나 뇌 위축이 점차 심해지면서 정상적인 뇌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치매다. 한번 말씀해볼까요? 그렇죠. 손상된 뇌세포를 다시 되돌릴 수는 없지만 치매의 진행 속도는 늦출 수 있다. 그렇기에 다양한 치료를 통해 무엇보다 치매를 현명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네. 그래, 우리 안순경님 잘 주무셨어요? 네. 좀 어떠신데요? 또 일단 치매와 함께 노년층에게 많이 나타나는 병이 바로 파킨슨 병이다. 파킨슨 병은 운동 능력에서부터 인지 기능까지 마비시키는 무서운 질병이다. 몇 년간 서서히 몸이 굳어갔다는 73세의 안순종 할머니.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파킨슨 병은 그녀에게 평범한 노년의 꿈을 앗아갔다. 그녀를 병들게 한 파킨슨 병의 원인은 무엇일까? 수많은 신경세포들이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는 우리의 뇌. 뇌의 흑질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물질 도파민은 운동기능, 정신기능, 음식물 섭취 등 많은 부분에 관여한다. 이때 도파민 세포와 도파민 수치가 50% 이상 줄어들면 운동장애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파킨슨병 증상이다. 파킨슨병은 유명인사라 하여 피해갈 수 있는 병이 아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권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 영화배우 마이클 제이 폭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역시 파킨슨병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다고 알려져 있다. 서서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뇌세포를 망가뜨리는 것이 바로 파킨슨병이다. 때문에 앉고 일어서고 걷는 것은 서서히 몸이 굳어가는 파킨슨병 환자들에게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래서일까 의료진들이 파킨슨병 환자들의 치료에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바로 환자들의 보행을 위한 재활치료다. 자꾸 이제 운동을 하면 허리 근육이 조금 강화가지고 좀 더 설 수 있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 지금 자리로 다시 가셔야 돼요. 조금 더 걸을 수 있겠어요? 부축해 해주면 걸을 수 있죠. 침대에서 내려가서 혼자 해요. 원래 잘 웃고 쾌활하고 뭐 활동력도 좋던 분들이 나이가 그 50 혹은 60이 넘어가면서 점차적으로 얼굴 표정이 굳어지고 걸음걸이가 아주 천천히 둔해지고 젓가락질을 한다든지 이런 섬세한 동작에 지장이 점차적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일기를 매일 쓴다든지 아니면 잡지나 신문이나 이런 내용들을 소리내서 큰 소리로 읽어보고 그 줄거리를 요약한다든지 우리 머리를 뇌가 쉬지 않도록 계속 이렇게 조깅이나 운동을 하는 것처럼 뇌도 쉬지 않도록 그 활동을 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시작된 병은 끝을 알 수 없어 더욱 막막하기만 하다. 이런 환자의 지친 마음을 이해해야 길고 지루한 치료를 이어나갈 수 있다. 오늘도 굳어가는 환자의 몸을 정성스레 풀어주는 치료사의 손이 분주하다. 매일 아침 입원 환자들이 찾는 곳, 바로 병원 내에 위치한 한방과다. 이곳에서는 한방협진을 통해 질병을 치료하고 있기 때문이다. 팔다리 운동은 계속 열심히 하시는 게 어떠신가요? 네, 계속 했어요. 계속 하시고 어쨌든 누워서도 계속 팔다리 운동을 열심히 하도록 그래 조금 하시고 어쨌든 지금은 국소적으로 발목이라든가 손목, 손가락이 힘이 안 들어오니까 그거를 따로 해갖고 발목을 자꾸 제치는 운동이라든지 손은 공 잡고 자꾸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해갖고 세부적 운동을 지금 좀 많이 하도록 그래 하시고 57년 전 한의원으로 처음 세워졌던 병원은 한방병원을 거쳐 지난 96년부터는 한방병원과 신경과 전문병원을 겸하며 수많은 환자들을 치유해왔다. 그렇게 병원은 한방과 양방의 협진을 통해 60년 전통의 맥을 이어나가고 있다. 형제간에도 그런데
가벼운 신경계 질환을 앓고 있는 분이 있어서 어릴 적부터 그런 신경과 쪽으로 신경계 질환에 있어서 관심이 있었고, 더군다나 또 저희 어른이 그 한방 쪽을 전공을 하셨기 때문에 그 한방과 같이 환자들한테 가장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학문이 신경과라고 생각해서 제가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신경과 질환은 일단 발병하면 완치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평생 약을 먹고 병원을 찾아야 하는 환자들의 발걸음이 잦은 이곳. 그래서일까 이 병원에는 유독 10년 이상의 오래된 인연의 환자들이 많다. 그래요. 오늘 이제 잘 나와가지고 퇴원하시는데 대를 이어 병원을 지켜온 신념처럼 서 원장은 환자들과의 인연도 소중히 지켜나가고 있다. 뇌성마비가 있으면서 지적 장애가 같이 동반돼 있고 심한 그 간질 경련을 하는 환자분이 있는데 20년 전 보육원으로 봉사활동을 갔던 서순천 원장. 그곳에서 그는 11살의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한 소녀를 만나게 되었다. 하지만 해맑고 착하기만 했던 그 소녀는 안타깝게도 간질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다. 그런 소녀를 서 원장은 항상 찾아가 성심성의껏 치료를 해주었고, 소녀가 자라 결혼하는 모습까지 지켜보며 그는 지금까지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서 원장을 찾는다는 박미정 씨. 간질이라는 병에서 비롯된 발작과 그로 인한 사람들의 냉대, 두 가지 적과 싸워야 했던 그녀에게 서순천 원장은 당시 유일하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던 은인이었다. 지금은 누구 못지않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그녀는 서 원장에 대한 믿음 하나로 간질이라는 병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그 경련 속에서도 그 환자분은 조금씩 나이를 먹게 되고 더 성인이 되고 더 아름다운 아가씨가 돼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자기보다도 더 힘든 그 부모 없는 장애를 가진 동생들을 위해서 또 헌신하고, 잘 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그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의료인으로서 생활했던 것이 참으로 보람된 순간들이, 그런 기억들이 저한테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료를 마친 오후 시간, 서순천 원장이 차를 타고 어디론가 향하고 있다. 지금 여기 그 우리 요양원에 저희 병원에서 이 돌봐드리는 환자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어제부터 이제 계속 열이 나고 상태가 조금 좋지 않아서 그분 체크업 해가지고 만약에 급하게 입원 치료가 필요하면 저희 병원으로 다시 이송해서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가 도착한 곳은 뇌졸중 환자들을 돌보는 요양원. 거동이 어려운 노인 환자들을 위해 그가 직접 왕진을 온 것이다. 식사는? 식사는 그대로 하시고 해. 됐어요. 꼼꼼히 할머니의 상태를 살펴보는데, 예. 38도 이상 올라가면 예. 그건 이제 입원해야 돼. 그건 이제 먹는 약으로 지금 안 된다는 뜻이니까. 연락 이런 거 없죠. 노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가족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의 경계를 풀고 다가가는 서순천 원장. 그는 사소한 말 한마디라도 더 건네며 환자의 말을 경청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옳지. 까매. 예, 잠은 잘 주무시고. 응? 잠도 못 오다가 다리가 이렇게 떨리신다 걔야. 한번 보자. 오늘 예를 들어 35. 환자마다 다른 상황을 들어주고 맞춤식 진료 방식으로 존중과 공감을 드러내는 것이 그가 추구하는 진료법이다. 예, 알겠습니다. 자, 나는 갑니다. 예, 원장님 감사합니다. 조심하세요. 바이바이. 원장님은 이제 저보다 이제 의사로서, 선배로서 임상 경험이 많이 기시고요. 환자들에 있어서 어떻게 접근하시고, 환자들이 저렇게 가족처럼 따를 수 있는 무슨 접근 방법, 표현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도움이 될 만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엿을 바라볼 수 있는 참고서, 이런 의미에서 좋은 선배님이라 할 수 있죠. 신경과 질병 중에서도 특히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병 뇌졸중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최근 이유를 알 수 없는 두통 증상이 잦아졌다는 차윤규 씨. 혹시 뇌졸중의 전조 증상은 아닌지 불안한 마음으로 병원을 찾았다. 네, 어떻게 오셨어요, 어머니? 예, 아침에 일어나니까 머리가 좀 어지럽고 왼쪽 팔다리가 좀 저리고 힘이 없는 것 같았어. 힘이 빠진 것 같아요. 뭐 들기도 어려울 정도로 이런 것들이 젊은 나이 그걸 모르고.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나에게도 찾아올지 모를 뇌졸중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은 무엇일까? 일단은 뇌졸중은 이제 아직 현대의학상 이제 뇌조직이 뇌졸중이 와서 뇌조직이 이제 손상을 받으면 그걸 회복시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미리 막는 게 가장 유일하고 가장 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라면 힘이 떨어진다거나 힘이 평소하고 다르다거나 뇌팔 같지 않고 감각이 저린다거나 이런 감각 이상, 평소에 없던 두통, 어지럼증이 수일간 지속된다거나, 특히 그러면서 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위험인자가 내한테 있다면 의심을 해서 병원에 와서 신경과 전문의의 진료를 꼭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위험인자를 관리하지 않으면 누구도 뇌졸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혹시 모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뇌졸중 예방검사를 받아보기로 한 차윤규 씨.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결과를 듣기 위해 다시 진료실로 향하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다행히 걱정했던 왼쪽 팔다리의 증상, 그러면 머리 오른쪽 편에 우리들이 뇌혈관 질환이 의심을 하는데, 일단 그쪽 편에 의심되는 뇌혈관 질환이 의심되는 것은 혈관에 협착이 있다거나 머리에 지나간 흔적이 있다거나 이런 이상은 없어요. 뇌졸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의사의 병역 청취는 물론 MRI와 같은 영상학적 검사와 신체 상태 진단과 같은 종합적인 판단을 거쳐야 한다. 검사 결과 우려할 만한 상태는 아니라는 진단을 받은 차윤규 씨. 예, 다행히 결과가 좋게 나와서 기분이 참 좋네요. 그렇지만 앞으로 뭐 담배, 술, 건강 나이도 있고 건강 관리 좀 하면서 지냈으면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윤규 씨는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병원 문을 나설 수 있었다. 병원에 반가운 얼굴이 찾아왔다. 벌써 10년째 서순천 원장을 찾는 노부부. 두 사람은 각각 중풍과 치매라는 신경과 질환을 앓고 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고 병에 맞서 싸우는 두 사람. 이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버팀목이자 울타리다. 병을 이겨내기 위한 이들의 긍정적인 마음 자세는 매번 서순천 원장을 감탄하게 만든다.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만 해도 서로가 서로한테 아주 잘 하시는 겁니다. 네. 뭐 원장님 덕이죠 뭐. 아닙니다. 맞아요, 원장님 덕입니다. 나는 두 분 보고 많이 배웁니다. 병이 맺어준 소중한 인연. 그렇게 서 원장은 환자의 몸을 치료하고 환자는 또다시 서 원장의 마음을 치유한다. 근데 그래 지금은 그래 좀 편해야 되는데 환자의 병을 먼저 보는 것보다는 그 환자가 어떻게 생활하고 병이 날 때까지 어떤 위치에서 얼마나 자기 정성을 다해서 생활했던가 하는 그 모습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제가 바라는 의사의 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환자가 저한테 정말 끊임낌 없이 뭐든지 말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하고 내 가족 같은 의사,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의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경과 질병에 사로잡힌 몸으로부터 자유를 찾아주고 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해법을 제시하는 곳. 그곳에는 언제나 환자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신경과 의료진이 있다.